모시던 팀장님들이 지금 현재 사모님 네. 전무님으로 계시고 네.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내가 모시던 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역할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직원, 사장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 후배. 저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냥 같은 사무실에 같은 그냥 구성원 중에 하나고 직급과 상관없이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싹 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자랑하고 싶은 몇 가지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제가 이제 엑셀 작업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엑셀에 이렇게 와요. 시읍비옵 이렇게 시읍비옵 유미노 파일명이 발명이 이렇게 온다거나 제가 이제 또 의사결정권자다 보니까 뭐 결정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나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술을 먹다가 병뚜껑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뚜껑을 던져서 한 번은 사무실을 갔는데 샌드백 있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이렇게 붙어서 너덜너덜 티바에 들어가셔서 네. 거기서도 이제 경영기획 쪽에 계셨다고. 네, 경영기획 일을 했죠. 티바에서 한 몇 년 정도? 한 3년? 거기에 있었던 동안 만약에 안 배웠으면 나와서 또 실패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실패를 반복했을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배운 게 자기관리와 메모하는 습관 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5년 전에도 몇 시 몇 분에 누구를 만난지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반성하고 뭔가 새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배워서 좀 자신감을 쌓고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즐거운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같이 즐거운 회사를 만들고 즐거움을 좀 전파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행복을 전파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대표님이 연봉을 이제 많이 높여주셔 그랬는데 제가 그거 연봉을 안 높이고 후배들 해외여행을 대신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 연봉 동결한 대신에 후배들 같이 해외여행 한번 보내달라? 아니요. 대표님은 해외 출장 가거나 할 때 저를 항상 데리고 가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가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나왔죠. 왜냐면 쟤는 그리고 회사 그만뒀잖아요. 제가 이거는 대표님하고 지금도 만난 술자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멘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대표님이 인생에 되게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셨어요. 티바 대표님이? 네. 대표님이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셨어요? 팀에서 나오셨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치킨 플러스를 창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실 때 그동안에 회생하느라고 그런 시간도 보냈고 회사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다니신 거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럼 사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죠?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또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실패할 때 집에 이제 기둥 하나는 날려먹었거든요. 집안을 날려먹진 않았어요. 집은 그대로 있으니까. 큰 적금을 깼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몇 명이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까. 이제 부모님은 되게 반대가 심하셨죠. 왜냐면 이 과거에 또 실패 경험이 있고 집에 또 기둥 하나 날려먹었는데. 그 기둥이 대표님 기둥이 아니라 부모님 집 기둥 날린 거예요? 부모님 기둥 날렸죠. 그 적금도 부모님 적금이었어요? 그 깬 적금이? 왜냐면 제가 그 최대한 갚으려고 하다가 이제 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만해라 이제. 너 이제 그만해라. 너 미쳤냐. 그래서 다행히 그 형이 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이 한 2억 정도를 모아서 한 거예요. 2억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총 합계 금액이 2억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다 회사에 계시나요? 돈을 내셨던 분이 다 사업에 참여한 게 아니라 엔젤 투자. 그 중에 2명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에서 만난 후배 한 명이랑 셋이 시작을 했던 거죠. 독서 모임은 뭐예요? 제가 극심한 우울증이 있습니다가 제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독서 모임을 가서 이제 어떤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도 인생의 미래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호주에 가서 연어 잡고 체리 따고 하다가 한국에 와서 미래는 무엇을 하느냐. 근데 갑자기 그때 또 그 친구도 또 때마침 여자친구가 차였어요. 보통 차이면은 다 독서 모임을 하는구나. 그 친구 독서 모임을 하다가 차여서 이제 난 뭘 하지?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러면 지금 창업을 하는데 같이 혹시 합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때 뭐 얼굴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분으로 주겠다. 그래서 같이 합류를 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공부하고 계세요? 아까 저한테 병뚜껑 던지죠.
그분은 지금 그분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겠네요. 네. 주주님입니다, 주주님. 하긴 비즈니스 지분 받으려면 진짜 초창기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네. 그죠? 네. 그 친구는 한 1년쯤 지났을 때 얘기는 사실 망할 줄 알았대요. 보통은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네. 음식점을 네. 예를 들면은 차려놓고 아. 하는데 장사 너무 잘 돼갖고 네. 가맹 문의를 받다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네, 커가는 네, 네, 그런 네. 구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이 치킨 플러스라는 걸 만들 때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선배가 얘기한 게 네.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직접 매장을 오픈을 해서 네. 직접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형이 조언을 해준 게 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네. 너가 직접 지금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지금 여기서 새로 쌓을 필요가 없다. 네. 너는 그 장사에 대한 경험도 있고 사업을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네. 그걸 네 몸을 써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또 그 매장을 직접 차리는 것도 자금의 낭비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 그거를 하고 있는 장사 안 되는 분은 네. 그분은 우리가 돈을 대줘서 창업을 시키면 우리가 보증금도 안 내도 되고 네. 인테리어나 설비나 이런 것만 대주면 네. 장사 잘 되면 그분은 더 좋은 거고 해서 1호점은 그렇게 한 거예요. 1호점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제 매장 하고 있었는데 네. 장사가 아직 네. 썩 잘 되는 거 아니니까 네. 우리가 인테리어비 그냥 다 공짜로 대줄게.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 네. 장사 잘 안 됐다. 네.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 줄 테니까 네. 치킨 플러스 간판 달아라. 네. 네. 그리고 메뉴랑 오늘 다 세팅해 줄 테니까 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매출액이 하루에 한 50만원, 60만원 나왔던 게 한 100에서 110만원 이렇게 두 배로 뛴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오픈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자, 무상으로. 네. 그래서 두 번째 매장은 한 2천 몇백만 원 그냥 대주고, 왜냐면 이게 장사 되는 게 보이니까 조금씩 이제 덜 대줘도 되는 상황이지. 네. 세 번째 매장은 한 1,000몇백만 대준다? 네. 그리고 1,000만원, 700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한 지금 370개, 80개 됐는데 지금 현재 380개 정도인데 네, 뭐 3개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거의 다 이렇게 대줬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매출이 느는지에 대한 네. 노하우는 있잖아. 매뉴얼과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장님들한테 잘 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직접 이제 매장을 누나랑 냈어요. 네. 누나한테 매장 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누나가 좀 운영을 해줘라. 직영점을 이제 낸 거네요. 사실 그것도 회사 직영점은 아니고 네. 그냥 제 개인으로 낸 거예요. 아, 법인과 상관없이. 왜냐면 제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매장도 안 하고서 얘기해서 그런가? 내가 직접 보여줘야겠다 그러고 네. 점포를 찾는데도 딱 하루 걸렸어요. 네. 전 점포 찾는 방법이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네. 이 동네에서 가장 안 되는 치킨집 네. 권리금이 싸잖아요. 네. 가장 안 되는 데를 네. 물어봐요. 그럼 몇 개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 제일 깨끗한 데를 그냥 네. 인수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인수한 데가 인천에 보증금 권리금 1,300만 원. 거기는 다 돼 있죠. 설비나 뭐 다 돼 있잖아요. 간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 1,300만 원에 창업한 거예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하루 매출은 100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고. 네. 근데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저희 치킨 플러스로 바뀌어서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럼 네. 인근에 소문이 나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네. 창업 문의가 들어오고 네. 거기에 사장님의 친인척이 소개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이제 알잖아요. 전에 장사 안 될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한 거예요. 알바하다가 나도 나가 차려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거고. 왜냐면 이거 차리는데 돈 네. 그때 당시에는 네. 별로 안 네. 드는데 네. 지금 좀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설비는 또 지원까지 하니까 네. 또 창업비 부담 더 낮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큰 거예요. 이 가맹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본사의 수익은 네. 가맹점에서 쓰는 재료나 뭐 이런 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 처음에 내가 설비까지 다 해주면은 네. 투자네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이제 식자재 공급도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게 되도록이면 최대한 프랜차이즈 쪽에 최저가 수준을 맞추자. 그러려고 노력을 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본사 마진이 거의 없었어요. 식자재도 마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흑자가 나올 때까지 네. 한 4, 50억쯤 적자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 50억 적자야? 네. 그리고 나서 4, 50억을 적자를 낸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흑자가 이제 나기 시작한 게 이제 몇 개월 안 돼요, 사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이 4, 50억의 적자가 발생이면은 네. 한번 심리적으로 쫄려 보셨잖아요. 네. 사채빚 갚으면서 한번 쫄려 보셨잖아요. 네. 근데 회사의 적자가 보이고 있어요. 4, 50억이 까지고 막 돈이 막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네. 이 평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아 괜찮았어요? 한 번 뭐 없어봤는데 다시 오는 게 뭐. 근데 이제 이런 이슈는 있죠. 네. 저는 돈이 없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돈이 없더라도 네.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당연히 많은 연구를 했겠죠. 저는 사실 돈이 없는 크게 두렵진 않아요. 이렇게 어떤 리스크를 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이제 더 이상 망할 확률은 낮다 이 정도 되기 전까지는 네. 저는 투자를 받더라도 그 얘기는 항상 했어요. 이 사업은 진짜 망할 수도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저한테 엔젤 투자를 해준 대다수의 분들은 망해도 된다고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 돈 없어도 먹고 사니까 민호야 너가 원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기관 투자를 벤처캐피탈 이런 데서 목돈이 들어온 게 몇십억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선투자로 들어간 거고. 네. 그러면 이 투자받은 돈이 떨어져 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다시 흑자로 전환된다는 확신은 있으셨어요? 그렇죠. 어떤 점을 보고?